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1년 들어서 착공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2020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다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최근에 지금 착공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내용, 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또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도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내용들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가 꼭 체크해야 될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시공자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착공 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착공신고 전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신고 서류로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 필수사항인데요. 최근에 개정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인데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 62조를 보면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가 나오는데요. 관리 주체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 내용은 안전관리 계획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출 시기는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하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신고 서류가 되겠는데요. 착공신고 때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축물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면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자 10m 이상을 굴착하게 되면은 굴토심의를 받게 되는 거고 또 토목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지하 안전 영역 평가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굴착 깊이 산정을 할 때에 집수정이라든가 엘리베이터 피트라든가 정화조 부분의 굴착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굴착 공사의 깊이를 산정할 때 이 내용들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면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자, 사항을 보시면은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층까지는 안전관리 계획 대상이 아니죠. 10층 이상부터 16층 미만은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든가 해체공사 같은 부분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해체공사. 자, 그리고 주택법에서 나온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도 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일정 규모가 좀 큰 중대 규모의 건축물 공사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소규모 건축 공사에 관련된 안전관리 계획이 추가되는 내용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에 관련된 대상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 62조의 2에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가 2020년 6월 9일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소규모 건설공사가 추가가 됐고요. 이 내용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관리를 해야 되고, 자, 내용이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안전관리 계획 대상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이나 10m 이상을 굴통하는 건축물은 이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수립에 빠진 건축물들, 그 빠진 건축물 중에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정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 건축물 외에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정이 포함된 건축물, 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또 그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는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이 안 나오고요.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대상과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시행령 101조 2를 보니까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공사 대상이 2층 이상부터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본 안전관리 계획 대상은 10층부터 15층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 2층부터 9층까지, 그러니까 2층 이상이면은 대부분의 건설 공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1000제곱미터 이상인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어떤 공장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장, 이 내용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뭐냐?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미만인 건축물의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 착공신고를 넣어보니까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무조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건설사가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의 2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항목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건설공사의 개요, 비계 설치계획,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이렇게 크게 세 개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을 좀 서치를 해보시면은 이러한 샘플들이 좀 나올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수립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샘플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여러분이 이 기준에 맞춰서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공사의 개요는 공사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 개요, 전체 공정표, 설계도서, 해당 공사를 인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설계도서는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해도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비계 설치 계획이죠.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 설치 계획 및 시공 도면과 현장 특성을 반영한 비계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서류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고 그림까지 넣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세한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준비하는 게 조금 미흡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또 용역을 주어서 만든다든지 이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또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인데요. 추락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과 안전시설물을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한 사진이나 그림, 예시자료를 첨부를 해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PPT로 만들든지 한글 파일로 만들든지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에 해당이 되면은 이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2020년 12월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요, 2021년 1월 7일 날 시행하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서울시에서 중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추가가 된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전국 최초로 각 현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자, 여기서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서울시는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 공사장, 자, 그리고 지하 5m 이상 굴착 공사장 및 종합건설업자 시공건축공사, 여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면적 200제곱미터면 60.5평이 됩니다. 60.5평. 소규모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건설업자가 시공해야 되는 건축공사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포함되고 지하 5m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장도 포함이 된다. 자, 이 부분은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사실상 모든 건축 공사장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7일 10대 안전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니까 60.5평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3가지 항목을 작성해서 그림도 넣고 예시 자료도 넣어서 착공신고 때 이 부분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규모 시공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착공신고 전에 안전교육 의무화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안전대책의 일환인데요.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착공 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북구청에 착공신고를 넣었는데 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안전교육을 이수한 필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온라인 강의로 하고 있는데요. 본격 시행을 앞서서 서울시는 각 지자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와 온라인 강의를 2021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각 구청에 지침이 내려가고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 안전교육 필증을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수업을 듣고 안전교육 이수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착공 전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 들어서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당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부분에서도 인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 내용들이 상당히 좀 강화됐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착공신고 전에 준비할 내용도 많고 또 설계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안전을 좀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인허가 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2주 정도면은 허가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고 또 보안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뭐 3주,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착공신고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길어질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착공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